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초저출산 속 한국 여성 국제 재혼 신랑감 1위가 베트남이다. 네,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여성의 국제 재혼 신랑감 1위가 베트남 남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의 국제 재혼 남성 국가 추이가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런 식이었는데 상황을 보면 베트남이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남자가 재혼한 한국 여, 그러니까 베트남 남성이죠. 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거의 대부분 원래 국적은 베트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거의 대부분이 원래 국적은 베트남이다라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이 남성의 국제결혼 여성 국가 추이도 베트남이 가장 높은 추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데 결국에 그 여성들의 원래 국적은 베트남이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다시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국적을 노린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자와 위장 결혼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국 여성, 그러니까 원래 국적은 베트남이었죠. 그런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국제 재혼을 베트남 남성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남자와 처음에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고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통계상으로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은 한국에 근로자로 왔던 사람들, 그 근로자들은 비자 기한이 이제 제한이 돼 있죠. 기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 비자 기한을 무제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혼 비자를 얻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여성, 그러니까 원래는 베트남 국적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여성이 국제 재혼을 할 때 베트남 남성과 하게 되고, 그 베트남 남성도 이제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비자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주권을 받게 되고 국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저출산 속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 초저출산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은 학벌주의, 그리고 이 잘못된 이 학벌주의가 괴물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괴물들을.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교육이 완전히 이기적인 인간, 아무리 자신들이 전문가 그룹에 속했다 할지라도 예의도 모르고 인성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괴물처럼 돼버린 그러한 인간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은 또다시 인간을 착취하게 되니 계속 학벌주의 사회로 만들어서 태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잔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완전히 이 입시 지옥에 빠지게 되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게 된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정이 있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과 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과 흥도 없고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애인끼리 부부끼리 서로 돈 때문에 죽이고,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무런 예의 범절도 없고,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외모 지상주의, 외모면 다다.
그리고 출세 제일주의, 출세면 다다. 무조건 그냥 줄 서서 아부만 떨면 된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충실하면서 나답게 살았을 때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초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여 다시 또 국제 재혼을 하고 또 외국인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면 외국인화가 급속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세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많은 자녀들은 상속세 때문에 집도 상속을 못 받는 지경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돈 있는 외국인들이 그러한 집들이 경매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사들여 버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소멸 작전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초저출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외국인 중심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소멸돼 버리는 거죠. 이런 계략들이 진행되고 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정의가 사라져가고 진실이 사라져가고 공의가 사라져가고 예절이 사라져가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오직 그냥 자기 밥그릇에만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지금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권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냥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금융 주권이 없잖아요. 화폐 주권이 없으니 미국이 하는 대로 그냥 쓸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서민들은 죽음의 고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저출산 속에 한국 여성이 국제 재혼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은 아주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앞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양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강한 인간에 대한 존중, 이 존중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계속 어두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계속 초저출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외국인들의 유입과 더불어서 이렇게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제 재혼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외국인들은 나중에 한국인이 되고, 이들의 목적은 그냥 한국에서 돈벌이였다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현실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민청이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이다 해가지고 뭔가 감성에 호소한다라면 우리의 미래 현실은
아주 어두워질 수 있다. 제가 외국인들을 존중합니다. 외국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제가 외국인들에 대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족 직업군을 채워주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외국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윈윈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소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면서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